자석으로 간편하게 사암침, 사암침법TV 정기방송 시작합니다. 사암침법TV를 통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요. 유튜브에. 급한 질문이기 때문에 요거 간단하게 먼저 살피고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세미나에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사암사부님과 비슷한 병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양쪽에 대장정격과 다음성격을 적용하라는 처방을 받았던 임상연구 사례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치료 효과의 증대를 위해 한약을 복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한약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신 약국에서 과립제를 구입하여 복용하고 싶습니다. 괄호 열고,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는 집사람은 한쪽의 대장정격, 다음성격에 작약감초탕 복용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괄호 닫고. 이분은 상담할 때 작약감초탕을 복용하고 계시다 했어요. 그런데 좌골신경통 증세에 작약감초탕이 통증 클리닉에 매우 유용합니다. 본인의 증상과 어울리는 처방인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자가 한약을 복용하고 싶다, 과립제. 이것은 전화 또는 문자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약국 연락처. 두 번째, 외출 시 폐 마스크를 하고 싶은데 대장정격과 다음성격을 부착한 상태에서 추가로 폐정격을 적용하면 될까요? 그러셨는데 이것은 요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댁에서 어떠한 요법을 적용해서 자가치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폐정격 또는 대장정격이 아닌 다른 요법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요, 외출하실 때는 기존에 적용했던 요법 자석 다 떼고 폐정격, 대장정격만 부착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하신 후 떼내고 본증 치료와 관련된 요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과립제 한약 구입할 수 있는 약국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친 김에 오늘 현재 코로나19 글로벌 현황 초간단 요약 12월 23일 12시 25분 현재 전 세계적으로 5,857만 555명의 누적 확진자, 그리고 글로벌 사망자 수는 138만 6,596명. 이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를 두고 있는 나라들만 초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1,222만 8,144명. 이게 누적 확진자.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25만 6,746명. 인도 909만 5,806명. 누적 사망자 13만 3,227명. 그다음 브라질 607만 1,401명. 누적 사망자 16만 9,183명. 프랑스 219만 1,180명. 누적 사망자 4만 8,807명. 러시아 207만 1,858명. 사망자 3만 5,838명. 스페인 155만 6,730명. 사망자 4만 2,619명. 유나이티드 킹덤, 즉 영국 151만 5,802명. 5만 5,120명의 사망자. 이탈리 140만 8,868명. 사망자 4만 9,823명. 아르헨티나 137만 366명. 사망자 3만 7,002명. 콜롬비아 124만 8,417명. 사망자 3만 5,287명. 멕시코 이 나라는 조금 특이해요. 사망률이 높아요. 누적 확진자가 102만 5,969명인데 누적 사망자가 10만 823명이에요. 확진자 대비 10%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네요. 여기까지 일단 100만 명 이상 확진자를 두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았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만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일본의 경우는 13만 3,034명의 누적 확진자, 사망자
1943명,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31,004명, 누적 사망자 509명. 그런데 오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표시되어 있네요. 원로 회원님들과 상의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연말연시에는 사람들의 이동도 많은데 12월은 쉬는 게 낫겠습니다. 12월셈이나 중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본 내용 바로 들어갑니다. 한 여자가 항시 두 혹은 경항에 통감이 심하고 발작 시에는 혹은 깜짝깜짝 놀라며 거한 시물이 불능한데, 듣건대 10살 전후에 경항통이 있었다 한다. 비록 간후와 비슷하나 대장증이 있으므로 대장 전격을 썼더니 효험이 있더라. 두통은 원래 대장증이 없는 것인데 경항통은 치병하는 자가 반드시 간경인가 의심하므로 증풍문에 체기허약 풍필상부의증을 인용하여 해명해 둔다. 삼두인이 원래 대장정격증 두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대장정격증이 있네. 네, 그런 말씀과 또 일반적으로 경항통은 간정격증이 많다. 간경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경항통 간정격증이 많아. 그런데 알고 보니 대장정격증도 있어. 삼두인은 무엇을 보신 걸까요? 두통문에서 보다 상세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대장정격증에 의한 경항통, 그 임상 경험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살 전후에 경항통이 있었다 한다. 대장정격증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 비록 간정격증과 비슷한데 대장증이 있다 이하의 핵을 확인하셨다 이 말이에요. 복진, 문진, 망진, 촉진을 통해서 대장정격을 소외할 증을 확인하신 거예요. 특히 이하의 핵이 두드러지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대장정격을 썼더니 효험이 있더라. 그런데 두통은 원래 대장정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항통은 특히 치병하는 자가 반드시 간경인가 의심하므로 풍문에 체계허약 풍필상부의증을 인용하여 해명해 둔다 하셨어요. 삼두인은 무엇을 보셨길래 경항통은 간후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그거 먼저. 삼두인은 무엇을 보셨을까? 경항통은 비록 간후와 비슷하나 경항통은 치병하는 자가 반드시 간경인가 의심하므로, 즉 간정격증이 제일 많다. 경항통은. 그리고 풍필상부와 관련된 경항통도 있다. 그렇습니다. 해부생략적으로 보신 거예요. 여기 다이아프램, 즉 횡경막, 그리고 거기에 걸쳐져 있는 게 간이에요. 세로로 간담과 그리고 횡경막을 거쳐서 위로 목덜미로 올라가는 신경이 있으니 이름하여 포레닉 너브, 격막신경이라고 합니다. 격막신경, 세로로. 그런데 여기 간담과 연결되어 있고 폐를 거쳐서 위로 상향하는 여기 격막신경은 경추 3번, 4번, 5번과 연결되어 있네요. 경추 3번, 4번, 5번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삼두인이 알고 보니까 풍필상부와 관련된 경항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보니까 여기 소화기 시스템 그리고 폐와 심장은 패라심파테틱 너버 시스템, 즉 부교감 신경 라인의 가장 중요한 신경 라인인 미주신경 라인으로 얽혀 있어요. 미주신경 라인으로. 그런데 그 미주신경 라인은 경추의 여러 곳을 연락한 다음 뇌로
연락이 돼요. 삼두이는 해부 생리학적 지식이 풍부하셨던 거예요. 해부 생리학적 지식. 대단하지 않습니까? 간후와 비슷하다. 간경 분야이기도 하다. 경황통은. 그러나 알고 보니 풍필상부증에 의한 경황통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진단, 정확한 해부생리학적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삼도인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도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고를 해야 돼요. 삼침을 올바로 적용하려면. 삼도인은 메디컬 사이언티스트였다. 위대한 메디컬 사이언티스트였다. 경황통은 비록 간후와 비슷하나 간후, 간정격을 써야 될 증, 그 증이 간경변 관련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또 소제목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제목, 문맥 고혈압 병증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 즉 경황통은 해부생리학적으로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간정격을 적용해야 될 경황통은 해부생리학적인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건데 알고 보니 간의 질환 자체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어. 그중에 문맥 고혈압 병증은 복벽 정맥류와 관련되어서 복강 내에 덮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경추, 척추 등의 질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출혈성 합병증과 관련해서는 자발직근 혈증이라는 게 있고, 감염성 합병증과 관련해서는 봉화지겸, 비알코올성 지방간, 폐혈성 관절염, 척추염, 골수염 등등의 근골격계 질환과 또 감염증 등등을 가져올 수 있대요. 그리고 골성 합병증은 햄산소 분해 효소 결핍증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골절, 비외상성 골괴사 등의 증이 발현될 수 있대요. 그리고 전이성 간세포 암종과 관련해서는 골연조직의 암전이를 불러올 수 있고 그것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병원성 간 손상의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처방약에 어쩔 수 없는 부작용, 그로 인해서 근골격계 질환도 오는데 천자후 정수리벽 출혈, 내시경 초음파 유도 미세바늘 흡입성 파종 등등이 있을 수 있고, 기타 질환으로 노쇠성 근육 감소, 복벽 탈장, 체지방 부종, 전신 부종 등등이 간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 삼두인이 간후와 비슷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간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의과학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해부생리학적 그리고 임상병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요. 간경변 관련 근골격계 질환, 방사선학적 고찰이라는 논문, 조금 전 보여드린 게 여기에서 빌려온 거거든요. 여기 간질환 환자의 근골격계 문제는 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문헌에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병리가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에 대한 정보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경변 또는 간질환 관련 근골격계 질환은 만성 간질환 환자의 입원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시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과 관련된 질환, 우리는 보다 광의적으로 족골원풍 간경과 관련된 질환 중에는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 그중에 경황통은 해부생리학적으로 경추 3번, 4번, 5번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삼두인이 말씀하신 간후와 비슷하나 풍필상부해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건 미주신경 라인, 즉 소화기 시스템과 경황통은 관계가 있다. 대장증이 있으므로 대장정격을 썼더니 효염이 있더라. 그러면
간후와 비슷하나 해서 간후도 살펴보았고, 즉 해부생리학적으로도, 그리고 간의 신진대사와도 여기 경황통, 두통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대장증을 확인해야죠.